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국갤럽이 지난주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23%. 이게 보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후에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총선 참패 직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혹시 4월 총선 직전에 이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 못 하시죠? 예. 그때도 바닥이다 이랬는데 다들 걱정했어요. 보수 쪽에서. 근데 그게 34%였습니다. 34%를 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예, 갤럽에서. 지금 생각하면 옥상이네. 그래 30% 밑으로 그 집권 이후에 한 번인가 내려왔고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처박힌 게 23%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4% 이렇게 쭉 나가다가 29%까지 회복을 했죠. 근데 30%를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랬는데 28, 27 내려왔다가 이번에 23으로 다시 원상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건 이 갤럽에서도 이런 식의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던데 뭔가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그동안에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등을 많이 돌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53%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얼마나 지지하느냐 불과 53%인데 그게 지난번 2주 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중도층은 고사하고 핵심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 보수층은 더 무서워요. 50%가 안 돼요. 43%예요. 보수층 중에서 윤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지지합니다 한 사람이 43%. 그 요 앞에 보다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51%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수층에서 절반 정도는 지지를 하는구나 이랬는데 이번에 싹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일까? 이번 조사가 보면 그 27, 8, 9, 29일이 걸려가 있었거든요. 29일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인 대통령의 어떤 덕불 장군식 밀어붙이기. 여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건 그걸 보고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도 집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겁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그 현실 인식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떠느냐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장 그 이 앞에 이창용 그 한국 한은 총재가 금리를 3.50%포인트 3.50%로 동기를 했잖아요. 13번째 금통위를 열면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동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였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자영업자 부채를 뺀 거예요. 그 보탠 실질 가계부채는 2,573조입니다. 그냥 가계부채가 1,886조인데 그게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3월달에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왕창 늘어가지고 1,896조 2천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폭증을 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도저히 금리 못 낮춘다. 이창용 그 총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까지 했잖아요. 하는 총재가 그런 싱크탱크 수장처럼 제안을 할 입장이 못 되는데도 그날따라 많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유는 저희가 광고 나가 돼가지고 광고 듣고 한마디만 더 하고 윤 대통령이 광고 듣고 3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총선 전 한국갤럽 기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요거는요 3월 26일부터 27일 8일까지 무선전화 100% 전화 면접 조사였다는 점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한 3월 달 거 3월 말 거 4월 속 거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아니 그 얘기까지 다 해야 됩니까 요사이 정말 엄격해졌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어제 죄송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요라고 얘기한 걸 비판하셨거든요. 아니, 그거 마저 들어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경제 낙관론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가령 이 앞에 이상용 그 한은 총재가 이 금리를 3.50%로 동결을 하면서 했던 말들
그럼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우선 당장 내수 부진 그러다 가계 부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1896조 2천억이라는 게요. 거기다가 이 정부 부채가 또 1145조 9천억입니다. 예. 그 두 개를 합하니까 3042조 1천억. 예. 이래서 한국이 빚덩어리 위에 그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거 똑같다. 이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터지면 예. 이게 쫙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판인데 대통령께서는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이제 잘 돌아간다. 그리고 가리 수출이 지금 11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아마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도체란 말이에요. 예. 가리 8월 달 같으면 반도체 그 수출이 120억 달러나 되니까 반도체 그것도 SK 하이닉스가 내놓은 HBM 같은 이 고대 육폭 뭐 메모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걸 두고 우리 경제가 마치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내수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연체율이 지금 10%를 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연체율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때문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등을 돌리기 그러니까 시작한다? 보수층도 이제는 보수층 중에서도 등을 돌려갖고 50%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구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들 뭐 칼럼들 사설들을 보면 이게 회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 고물가 상황부터 난 좀 집중을 해서 예컨대 그리고 지금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느는데 1030 일자리가 준다는 게 모든 신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노동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대통령은 그 비즈니스 라운드를 해서 자 기업체 10대 그룹 다 모입시다.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도. 현실을 인정하고 좀 겸허해져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라운드를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업들이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서 좀 난관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의정 갈등만 하더라도 그 얘기했죠. 뭐 잘 돌아간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봐라.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면 뭐가 잘 돌아가요. 오늘 신문만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당장 주말 야간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님. 이번에 보니까 갤럽 조사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 이게 이제 2%에서 8%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저거를 좀 낮추는데 이게 이게 원인이 있었던 건데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라. 비상진료 원활하게 돌아가.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게 이 의료 이 갈등 의료 분쟁 혹은 의료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귀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그리고 왜 대통령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권의 명운을 이 문제에 걸고 있느냐. 난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이 사람들은 이제 절반 지났고 절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 5년제 단임제 같으면요. 마지막 1년은 다 힘 빠진 대통령이고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1년 반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명운을 하필이면 여기에다 걸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정말 그 들은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 뭐 방송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이 대통령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 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가리 10년 뒤에는 15,000명 정도가 모자라니까 지금 의사들을 20,000명 지금 늘려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고 지방 의대는 일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럼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 잘못된 정보를 당장요. 이 빅5 병원뿐 아니라 어지간한 대학병원의
그 교수들 예. 예, 하고 좌담회를 한번 열면 거기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대통령께서 길을 쭉 활짝 열고 예. 그분들은 대학 교수로 오래 있는 분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대학 그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그분들이 의견을 쭉 들으면 아 지금 우리 현장에 진짜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게 다 나와요. 자, 시골의 소아과 산부인과 알겠습니다. 의사도 예. 환자가 없는데 왜 만들겠어요? 변호사님. 그죠. 앞서 표현하시기에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인데 이렇게 귀한 말을 하는 사람. 아, 그의 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예요? 지금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7군데 뭐 의료단체와 협의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귀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겠어요? 아닙니다. 누군가 귀의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아니에요? 아 전문가겠죠. 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엉터리 귀의 말을 한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만 전문가다 뭐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죠. 가짜 전문가. 예, 가짜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부와 아첨에 아주 능한 자들. 자, 이래서 이 상황에서 저 응급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지금 당장 오늘 신문 보세요. 예. 야간에 그리고 주말에 응급실 폐쇄를 한다.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응급해갖고 의사들이 없습니다. 자, 예. 그게 수가를 뭐 정책 수가를 만든다 해서 그 의사들이 막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의사들 안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